이런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그런 우울한 영화를 누가 보겠느냐. 당시에 이제 배급사 쪽에서도 굉장히 난감했었고 물을 이용한 대작 영화는 망한다는 좀 징크스, 헐리우드의 징크스도 있었던 것 같고. 이 흥행이 당시 진짜 엄청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네. 분반돼 있었기 때문에 네. 남학생들만 있잖아요. 한 반에 한 60명 가까이 있는데 안 본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이 하트 윌곤이라는 주제곡 교실에서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패러디가 정말 많았어요. VHS 비디오 같은 거 있으면 상하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고 다음 곡에서 교체해서 보고. 이 타이타닉 영화의 좀 스코어를 이렇게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다면? 역대 3위 기록을 가지고 있죠. 달러로 따지면 22억 달러. 그러니까 1위가 아바타, 2위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역대 흥행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90년대 영화가 딱 한 편이에요. 타이타닉.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바타를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배에서 일어났던 그런 러브 스토리는 좀 다소 통속적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타이타닉 침몰이라는 장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안고 가는 덕분에 조금 더 영화가 이게 무게감이라 해야 될까요? 좀 심지가 있고 그 안에 좀 겉을 잘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러브 스토리 자체는 사실 좀 뻔할 수 있죠. 뭐 신분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건 굉장히 흔하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이런 인간성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저 탐사로 시작을 해서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러 들어가는데 그 탐사의 이유는 사실 타이타닉이 있을지 모를 보석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보석을 찾다 보니까 누군가의 타이타닉에 관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보석을 찾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나중에 펼쳐져요. 이 영화가 러브 스토리만 있고 타이타닉이 단순히 침몰하는 어떤 스펙터클에 집중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런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인간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화를 뻔하게 보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개봉했던 아바타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계 문명에 대한 좀 비판을 좀 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허무하게 그게 침몰을 해버리는 결말을 맞잖아요. 과학 기술이 정말 완벽하지가 않고 그런 것을 무시한 대가가 돌아온다는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카메론 감독의 영화는 앓지 않는 그런 교훈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원형적인 어떤 이야기를 계속 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크고 가장 빨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특정 인물들에. 그리고 로즈의 약혼남 칼이 딱 대변하는 게 이런 어떤 돈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고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대로 이제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잭은 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로즈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론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잭한테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이 타이타닉이란 거대한 배의 침몰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 영화의 사실 대가라고 하면 롤랜드 에머리 감독님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사실 2012라든지 투마로우 이런 영화들 보면은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영화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아주 걸작처럼 표현하지는 또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카메론 감독의 어떤 차별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한 190분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충분히 이 로즈와 잭의 사랑 이야기, 그 감정을 충분히 쌓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이후 절반에서 이제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메론 감독의 블록버스터는 좀 공허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몰하는 상황도 되게 비극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편집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반부에는 주로 이제 잭과 로즈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중간중간에 타이타닉호의 불안한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준단 말이죠. 뭐 엔진을 모두 가동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라든지 곡선이 깔리는 지점이 좀 띄엄띄엄 돼 있다가 그런 어떤 위기감이 점점 고조가 되면서 점점 더 빠르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폭발을 하는 그런 데서 보면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를 쓰고 정교하게 편집을 하고 있구나.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 동선이 정말 탁월하다. 이 영화 다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빅산에 충돌하기 전에 그
아슬아슬 우회하는 장면은 침몰할 거 알잖아요. 야, 근데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은 아무나 못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차오르면은 후미부터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평적이고 뭐 중간중간 문도 잠겨 있으니까 그것도 열어야 되죠. 그리고 배가 이제 앞부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후미가 이렇게 들려서 그때부터 이제 또 수직으로 사람들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어떤 그런 동선들이라든지 근데 이게 또 영화 초반에 그 해저 탐사대원 중에 한 명에 의해서 또 설명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배가 부서져 가지고 근데 그대로 저희 관객들이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니까 스토리라인의 어떤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 못 만든 재난 영화들을 보면은 지금 재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관객이 지금 어떤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위기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설명하는 어떤 대사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그 대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무슨 막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캐릭터들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딱 배치가 돼 있으니까 대사로도 전달이 명확히 되고 시각적으로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 재난 상황의 스펙터클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아바타 2편에서 엄청난 그 전투 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씬 볼 때 아무도 뭐 트랜스포머처럼 정신없다. 누가 누군지 모르다 이런 생각 한 사람 다 없잖아요. 이게 무슨 장면이지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단순히 그냥 잘 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를 진짜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짧게 지나가는 캐릭터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기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약간 짐작 내지는 좀 궁금하게 하는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주변 캐릭터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가라앉는데 음악 연주하는 분들이거든요. 최고죠. 근데 그게 사실 그 전에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분들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선장 같은 경우에도 배 제작자의 어떤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배를 빠르게 몰면서 어떤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는 어떤 죄책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장면에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무표정하게 좀 침울한 모습 몇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참 힘들구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보여줘요. 잭과 로즈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투자해서 구축을 해 나가는 거고 어떤 인물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컷으로 또 만들거든요. 캐릭터를. 참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타이타닉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출근하는 선장을 보여주고 플래시백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음악가가 이제 오늘은 어떤 연주를 할 거야 해가지고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요. 이 영화의 각본은 거의 재난 영화의 좀 교과서로 쓰여야 된다. 근데 교과서로 공부를 안 하니까 다들 기자님께서 뽑으시는 최고의 명장면 좀 알려주십시오. 역시나 선미에서 그 로즈와 잭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영화 역대 명장면을 꼽을 때 거의 최상위권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장면이 아닐까? 주말에 명화할 때 그 인서트 나오거든요. 잭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또 로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배의 어떤 그 위험도 같이 보여주고 그 전까지 로즈를 새장 안에 갇힌 새로 자꾸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날고 있는 거를 보는 그런 것도 그 전에 빌드업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음악가들의 그 장면들은 5분도 안 되잖아요. 그 씬 자체가. 근데 그 어떤 직업 의식, 어떤 그 음악의 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그 다음에 이제 몽타주로 이제 인서트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은, 배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노부부가 잠을 이제 청하는 장면이라든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애를 재우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하면서도 너무 울컥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울렸던 그런 장면 아니었을까. 저도 방금 생각나는 게 거의 뭐 한 1, 2초 나오죠. 나는 그냥 신사답게 입고 최후를 맞이하겠다. 이거 참 멋있다 진짜. 그 어떤 인간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 한 장면만으로 참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안 본 눈 사고 싶다. 이런 어떤 표현에 가장 들어맞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렇게 재개봉을 하니까 영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TV로 보거나 노트북으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진짜 큰 상영관에서 극장 스크린으로 대형 스크린을 보셔야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제임스 카메론 한국 와서 귀싸대기 날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바타는 참아도 타이타닉은 못 참지. 걸작이죠. 타이타닉 가지고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보시고 좀 더 깊고 풍부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손정빈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